남편 운전 습관이 걱정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요. 본인도 운전 못하면서 누가 앞에 끼어드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욱하고 급한 성격에 고혈압이 터질까봐도 걱정이 되는데 제 속도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발로 치고 원래 남편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왼수고 착해요 평상시에. 근데 술만 마시면 저렇게 되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뭔가가 맞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사회심리학에서는 아다리라고 하잖아요. 아다리가 뭐 했다고 해요? 오, 맞았다. 들어보셨죠? 아다리. 왜 오늘은 아다리가 맞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도로공사에서 후원해서 강연회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오후에 사고 났냐고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좀 살기보다는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신차가 나왔거든요. 저는 좀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뭐든 실증을 잘 내고 뭘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차를 오래 못 타더라고요. 근데 이번 차는 30만 킬로 탔어요. 신차 사가지고 30만 킬로 30만 킬로를 탔는데도 차가 되게 괜찮아요. 살 사람 없어요? 30만 탔는데 주로 고속도로를 거의 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니까 거의 고속도로를 타요. 고속도로를 정말 많이 타고 또 어떤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고 이동한 적도 있어요. 30만을 타면 지구가 보통 4만 500km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 한 7바퀴를 고속도로로 거의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 도로 이런 게 사람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주신 사연이 있는데 그것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와 차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 운전 습관이 걱정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요. 포도장사 트럭에 돌진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둘째 임신 4개월 차였어요. 또 횡단보도 인사사고도 나서 합의금으로 2천만 원 보상도 했네요. 본인도 운전 못하면서 누가 앞에 끼어드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욱하고 급한 성격에 고혈압이 터질까봐도 걱정이 되는데 제 속도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크락션에 올라간 손과 눈으로 욕하는 게 느껴져서 저까지 기분이 상합니다. 같이 다니기도 싫어요. 발로 치고 원래 남편을 싫어합니다. 근데 남편분 인상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데 남편분이 전혀 이 글을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선생님?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아, 그 정도일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내분 얘기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남편분께서는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다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습니까? 네. 아, 그 희한하네요. 평상시엔 좀 젠틀하신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도 되게 좋고 좋아 보이기는 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고 마음에 자꾸 마음에 소리가 쌓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격도 좋고 아, 차분하고 그러니까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사고를 종종 치기도 아. 하고. 네, 네. 운전대를 잡으면 조금 더 거칠어져요?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본인의 그 어떤 내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왜냐하면 언어에서 느껴져요. 욕을 해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욕을. 자, 이제 그 평상시에는 그런 욕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요즘은 많이 안 해요. 제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본인도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눈치를 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운전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한 30년 됐죠. 그러면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좀 요새 너무 험악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옛날 식으로 이제 옛날 버릇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운전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뭐 사고 나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주운전 사고 나고. 그러면 욕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심스럽게 추측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봐라. 권력을 쥐면 우리의 됨됨이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권력을 쥐어줬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권력 없을 때처럼 잘해요. 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네. 막 제가 유튜브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방송명 엄청 잘 돼, 막 잘 돼. 그런데도 여러분한테 이제 똑같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저는 그때 제 됨됨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엄청 잘 됐어. 막 CF도 막 몇십 개 찍어.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인원이 좀 작구나. 만약에 그런다면 저 사람은 이제 됨됨이가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친구의 됨됨이를 보게 되고 싸움을 잘하면 친구의 됨됨이를 보게 되고 그 또 한 번이 술 마실 때 같아요. 사람들은 술이 왼수고 아유 뭐 착해요 평상시에. 근데 술만 마시면 저렇게 되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은 우리 안에 있는 저쪽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의 봉인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운전할 때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여기 가슴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가지고 그 갑옷 착착 그 사람 뭐예요? 아이언맨.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를 착용하는 게 보통 우리의 경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차하고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이런 새끼들 나 완전 이것들 다 갈아엎어버리게. 나 자전거 샀어. 나 이거 자전거야. 나 자전거 사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동 킥보드는 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도 그게 있어. 아이언맨 같은 게. 그리고는 막 다니면 안 되는 인도도 막 들어오고 막 빨리 가 이래가지고 막 사고 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젠틀하고 양보도 잘하고 되게 인격적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억눌러 놓은 게 있나? 근데 지금 술하고 운전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걔를 두 개 다 풀어줘 버려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기 안에 괜찮은 게 있어. 뭐 그렇게 나쁜 억눌림이 없어. 그러면 술 먹으면 안 돼. 나 대리할게. 아니면 야, 나 얻어 타고 갈게. 좀 태워줘. 그 와중에도 생각을 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억눌린 게 혹시 있나? 그 스프링처럼? 저는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저런 불합리한 행동을 반복하시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되게 안에 있는 스프링이 빵 하고 터지냐는 걸 봤는데, 예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깜빡깜빡 죄송합니다 하고 뭐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러면 강 실장님 도끼 챙기세요. 저분 손톱이 많이 기시네. 그때 순간 딱 이렇게 그 예의 없는 그 제스처, 그때 화가 제 안에 있는 그 눌린 스프링이 빵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운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알아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씩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의 없는 걸 싫어하네. 그러니까 잘못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의 없는 걸 너무 싫어요. 심지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내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의 없는 거에 대한, 그게 저는 그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 그런 반복이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니까 조금 좋아져요. 그거를 뭔가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전혀 없이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딱 잡히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때까지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예의 없고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막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워낙 또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그게 사고가 또 된 적이 있습니다. 안 돼. 이젠 안 하시잖아요. 이제 안 하죠. 이제. 다 옛날 얘기잖아요. 예. 지금 절대 안 돼, 진짜. 이혼해야 돼요. 아니, 음주운전과 이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술과 운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술하고 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집어주셨어요.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도 술을 한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 끊었어요? 계기로 해서 끊었습니다, 완전히. 예. 이제 끊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럼 술이 우리에게 줬던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술을 그렇게 마셔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이완하는 느낌을 줬나? 너무 이러고 살아야 돼. 머리를 계속 쓰고 좌우를 살피고,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 나는 미래를 걱정해야 돼. 계속 사냥꾼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이제 긴장감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긴장감이 제일 빨리 풀어주는 게 뭐예요? 술하고 담배. 그래서 요가하고 명상할 때는요, 릴렉스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호흡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호흡이 들어옵니다. 호흡이 나갑니다.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럼 이완이 되고 좋은 효과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담배 필 때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호흡에 연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연기가 들어갑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암에 걸립니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담배 피자고요? 좀 마음이 좀 뭔가 갑갑할 때, 일이 안 풀려, 얽혀 있어. 그러면 담배라도 한 대 태울까? 요즘은 전자담배 나오니까 피리 한번 불러갈까? 피리? 이완 됐잖아요. 당장 이완해줘요. 마이너스가 많아서 그렇지. 술 마시는 것도 이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 보면 평상시엔 이러고 있다가 술 먹으면 되게 이게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막
막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막 TV야 또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구만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더 잘하고 막 애들 자는데 막 깨워서 뽀뽀하고 막 아빠다 막 이러면서 새 아빠랑 잘 지내냐 유머도 많이 하고 유머는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직된 사람은 유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니까 흐르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 너무. 근데 이걸 강제로 이완해주는 제일 값싸고 효과가 즉방인 건 술이나 담배나 환각성 약물이나. 자, 그러면 대안으로 뭘 해야 되냐? 술이 우리에게 줬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대체할 만한 걸 하면서 끊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면 참다가 더 땡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뭐 할 때 이완하지? 난 뭐 할 때 좀 이완이 되지? 생각이 좀 없고. 저 뇌신경센터 알츠하이머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약 먹고 저보고 운동 치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6개월 됐거든요. 진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중년이 되면 이런 때가 와요. 요즘은 뭐 삼재냐 이게 뭐 이렇게 자축인묘진사 9수인가? 9수 지났는데 3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 얘기보다 운동을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70% 이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 4번. 저 6개월 해보니까 느낀다니까요. 아침에 보통 이제 6시면 눈 떠요. 아파트 나가면 아줌마들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용접 모자 쓰시고 막 새벽에 신원 확인이 안 돼. 그런 걸 하면서 놓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본인 돈에, 시간에, 열정의 10분의 1은 순수 자기 이름에 쓰셨으면 좋겠다. 뭐라도 꼭 해보십시오. 운동은 100% 강추입니다. 초등학교 때 눈앞에서 친구가 차 사고 나는 걸 봤습니다.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차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아직까지 운전을 시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전에 이제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SM5를 탔었어요. SM5 아시죠? 옛날 구형. 네, 518인데 뒤에 스티커 떼고 525V라고 네, 그렇게 추잡하게 살았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이제 이 차를 타고 맨날 그때 강연이 미친 듯하게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저녁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이런 모임을. 저녁 10시에. 그분들도 다 직장 다니고 학교 교수님이고 바쁘니까. 그러면 새벽 1시에 끝나요. 이렇게 수업이.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거기 지휘자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4시 반에 연습을 시작해요. 그래서 30분 연습하고 5시에 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1시에 끝났어요. 새벽 4시 반까지 와야 되잖아요. 서울을.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막 졸린 거야. 막. 눈을 뜨면은 막 이게 차가 갓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거 끝나고 9시에 강남에서 또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의자에서 한 1시간인가 자고 이제 씻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블랙아웃. 그냥 가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가슴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가 딱 꺾어져서 일어났는데 제가 앞차를 받은 거예요.
가지고 번호판 찢어져서 날아가고 막. 그래서 차에서 나와가지고 막 아우 죄송합니다 막 미쳐가지고 자기 수업에. 그때는 항상 이랬어요.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용서해준다. 차에서 내려서 자 호흡 내리고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자 호흡 내리고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호흡 내리고 진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탁 나오면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니까 조심해야죠. 뭐 괜찮아요? 제가 속으로 역시 나의 수업은 맞구나. 역시 나의 수업은 맞구나. 미쳐가지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뭔가에 미쳐가지고. 그리고는 그날 수업을 3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안 가고. 수업이 중요하니까. 뭐 외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업 받던 여성분이 되게 밝은 표정으로 강사님 저희 사촌 오빠도 사고 나가지고 외상이 없어가지고 병원 안 갔는데 다음날 죽었거든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오늘 내 할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희한해.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안 아파요. 자기 해야 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책임감, 자기 미션. 불 나가지고 뜨거운데 무슨 앞정에 찍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사람들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이게 확 하면서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운전은 뭐에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술에 취해 있어도 안 되고 뭔가 생각에 취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는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맙게 트라우마가 어떻게 됐냐면 조금 강박적으로 벨트 안 하는 걸 엄청 화를 내요. 이렇게. 그래서 저랑 같이 차 타는데 뭐 누가 벨트 안 하잖아요. 엄청 화를 내요. 이런 벨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벨트 하기 싫어가지고 소리 삑삑삑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꼽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화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극대노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 오토바이도 타거든요. 오토바이도 되게 이렇게. 그때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좋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신다면, 특별히 운전해서 가신다면, 음주하셨다면 믿을 만한 가족에게 맡기시고 안전하게 중간중간에 쉬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고속도로 다니면서 저의 간단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km를 넘어서 운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km 가잖아요. 그러면 딱 3번 쉬어요. 첫 번째 고속도로에서 쥐포, 두 번째에서 옥수수, 세 번째에서 감자. 이렇게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세수 한번 하고. 이쪽 일을 많이 하면서 제 노하우요.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항상 식상함 안에 영원한 진리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